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물어다 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날아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39번째 스왈로스 진행자 박다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패널 한채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널 이희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저의 안부는 안 물어보시나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아, 네, 네. 네, 저희가 39번째 시간에는 올림픽과 한일전에 대해서 프리뷰를 해봤죠. 우선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성화봉송 시작날 그 불이 꺼지는 안 좋은 불길한 조짐이 살짝 보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105세 할머니가 성화봉송을 완주하는 엄청난 그 기록이라면 기록을 세웠고요. 한일전 얘기를 하자면 한국의 완패로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스타 TV를 봤는데 뭐 더 얘기할 게 없다고 계속 15분 동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아쉬운 경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뭐 네. 친선전이니까 네, 이 정도는 네, 가볍게 여기지 않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쵸. 실전에서 이제 유럽파들도 다 오고 그러면 한국이 아마도 압도적인 스코어를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올림픽 소식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관중 유입을 받지 않는 부분의 이슈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환불을 해준다라고만 얘기했었는데 조직위원회에서 이제 액면가만 환불을 해준다. 그러니까 정해진 가격만 환불을 해준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외 관중 같은 경우에는 업체를 통해서 수수료까지 붙여서 산 관중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업체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또 이야기가 흘러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그 확산으로 인해서 해프닝이 생겼고 이 해프닝을 잘 다른 방식으로 이겨내고 있는 NBA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스왈로스 39번째 시간. 넌 내 거야. NBA 트레이드 이슈입니다. 간다! 넘어간다! 네, 제목을 아주 센스 있게 네, 잘 지어주셨네요. 네. 제가 연구 좀 해봤습니다. 네, 이 팟캐스트가 올라가는 4월 1일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19-20 시즌의 연봉을 NBA에서 정상적으로는 받지만 4월 15일 이후로는 90%만 받게 된다고 해요. 이 돈 문제가 조금 있긴 하지만 선수들은 파이널 컨퍼런스를 향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루트인 트레이드가 3월 26일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NBA 트레이드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트레이드가 되게 재밌었던 게 35년 만에 트레이드 마감 전에 16회나 되는 엄청난 트레이드가 성사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올랜도 매직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 트레이드의 주역이죠. 네, 이거 올랜도가 그냥 거기다 다 퍼줬다고 그냥 이 선수 네, 저희가 잘 키워놨습니다. 네, 받아가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쵸. 다 퍼주는 느낌으로 이제 행사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우선 가장 큰 딜이라고 볼 수 있었고 이제 올랜도의 기둥으로 성장했던 이제 니콜라 뷰세비치 선수랑 이제 알파로 까미노 선수를 이제 올랜도가 시카고로 보내면서 웬델 카터 주니어랑 오토 포터 주니어 선수 그리고 1라운드 픽 2장을 받아왔어요. 이게 1라운드 픽 2장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올랜도가 탱킹 할 거면 괜찮지 않냐라고 이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니콜라 퓨세비치 선수는 최근 이제 폼도 좋고 이제 올스타 2회 그리고 올 시즌에 커리어 하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30살밖에 아직 되지 않은 선수예요. 이제 그쵸. 지금 전성기를 한창 달리고 있고 이번 시즌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3점이 40%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선수를 시카고에서 애매한 입지에 있었던 윈델 카터 주니어 선수랑 오토 포터 주니어 선수 그리고 1라운드 픽 단 2장만으로 이제 보내게 된 거죠. 이제 확실히 제가 보기에는 올랜도가 많이 이제 조급해하지 않았나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까지. 그리고 이제 올랜도가 하나 더 보여준 게 올랜도에서 1, 2번을 맡고 있던 에반 포니에 선수를 이제 보스턴으로 보내면서 이제 제프 티그 선수랑 2라운드 픽 2장을 받아왔는데 저도 이거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에반 포니에 선수가 어디 팀에서든 10점 이상이 가능한 그런 득점 자원이고 이제 제프 티그 선수는 좀 많이 기량이 떨어지고 노쇠화하고 있는 동과 동시에 보스턴에서도 딱히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 1라운드 픽이면 모르겠는데 2라운드 픽 2장으로 에반 포니에 선수를 보낸 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랜도의 마지막 그 트레이드로는 이제 에런 고든 선수랑 게리 클락 선수를 보내고 RJ 햄튼 선수와 게리 해리스 선수 그리고 1라운드 픽 한 장을 받아왔는데 제가 이 세 트레이드 중에 그나마 가장 괜찮았던 건 이번 트레이드라고 생각해요. 이 세 번째 트레이드. 에런 고든 선수는 이미 올랜도에 마음이 떠나 있었고 뭐 게리 클락 선수는 잘 쓰지 않는 선수였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이제 덴버로 보내면서 게리 해리스 선수 이제 부상이 없으면은 가장 뭐 공수 양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를 이제 덴버로부터 데려왔기 때문에 이번 그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덴버는 에런 거든 선수 뭐 그랜트 선수의 공백을 막을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뭐 막는 힘 그리고 공격까지도 뭐 다재다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뭐 윈윈 트레이드가 아닐까. 저는 뭐 올랜도의 움직임은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올랜도가 새 트레이드를 다 손해봤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급해가지고 급처한 그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세비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희정 씨가 말한 대로 그 4명, 그러니까 지명권 2장을 각각 한 명으로 생각을 해서 4대1 트레이드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만 이제 거기서도 지금 시카고가 미래로 키우고 있는 코비 화이트 선수나 라우리 마카넨 선수 정도는 그 딜에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주장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도 아까 희정군 말대로 에런 고든 선수가 그나마 제값에 팔려간 건 맞지만 그래도 에런 고든 선수 역시 제레미 그란트 그 이상으로 평가를 받는 선수고 게리 해리스도 당연히 좋은 선수지만 그 이상의 포텐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에런 고든 선수이기 때문에 올랜도의 이 거의 파워 세일은 굉장히 이상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앞서 말씀해주신 부세비치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그 트레이드 이후에 첫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참지 못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9년간 모면을 담았던 팀인 만큼 더 정이 갔을 텐데 그 기자가 아쉬운 게 없었냐는 질문에 눈시울을 붉혔다고 하네요. 올랜도의 경우에는 이게 상위권 도약을 위한 대대적인 발판을 마련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헐값에 주축 선수를 팔아버린 너무 아쉬운 이벤트인 건지에 대해서 논란이 양측으로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29개 그 올랜도를 제외한 29개 팀들에게는 뭐 네,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네, 그쵸? 올랜도 읽었는데 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수혜자인 두 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시카고 불스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불스는 필요 없는 선수들은 대거 정리했어요. 더불어서 프론트 팀도 대거 교체를 하면서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에서 가장 일을 잘한 프론트 팀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앞서 저희가 얘기한 부세비치 선수가 시카고 불스로 트레이드 되었죠. 그래서 아마 시카고 불스의 고질적이었던 골밑 문제가 조금 해결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카고는 이번에 4년 만에 플레이오프의 복귀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놓은 상태예요. 황소군단 시카고의 마지막 심장이었던 이제 지미 버틀러 시대 이후에 첫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려봐도 될 그런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좀 웃긴 면이지만 버틀러 트레이드의 반대급부였던 잭 라빈이 현재 황소군단의 새로운 심장으로 부세비치와 함께 원투펀치를 구축해서 이번에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다는 그런 행복한 희망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시카고는 워싱턴과 보스턴과 이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서 전력을 여기서 더 보충했는데요. 시카고는 보스턴으로부터 트로이 브라운, 데니얼 타이스, 자본테 그린 선수를 받아오고 워싱턴은 이제 시카고로부터 챈들러 허치슨, 다니엘 개포드 선수 그리고 보스턴은 이제 워싱턴으로부터 바그너 선수와 르크 코닛 선수를 받아왔는데요. 저는 이것도 시카고가 일을 좀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이제 타이스 선수도 보스턴에서 굉장히 준수한 활약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괜찮은 딜인 것 같고 이제 보스턴이 왜 타이스 선수를 보냈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타이스 선수가 이번 시즌을 이제 마지막으로 FA가 돼요. 근데 타이스 선수가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이제 연봉을 높여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보스턴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그 트리스티안 탐슨 선수까지 이제 보스턴에서 데리고 있다 보니까 좀 부담이 돼서 타이스 선수를 이제 FA가 되기 전에 이제 값을 받아내면서 트레이드에 참여시킨 게 아닐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수혜자죠. 덴버 너게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버 너게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트레이드에 엄청난 대어였던 고든 선수를 트레이드에서 얻어내는 쾌거를 얻었죠. 네, 앞서 말한 대로 이제 고든 선수가
덴버로 넘어오게 됐는데 저는 이 딜이 덴버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번 시즌에 덴버는 미라클 덴버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플레이오프에서 기적 같은 경기력을 계속 보여왔어요. 그래서 유타와의 4대3 접전 승리, 그리고 그 이후에 우승 후보로 불리던 클리퍼스마저 잡아내는 그런 저력을 보여줬는데, 그때 덴버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작년 스몰 포워드로서 맹활약을 해줬던 제레미 그란트 선수의 기적 같은 활약이었거든요. 무려 레너드나 조지 같은 NBA 간판 스타들을 수비해주던 에이스 스토퍼 역할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해주던 선수였는데, 그 선수가 이번 시즌에 디트로이트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약한 포워드진이 덴버의 발목을 잡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덴버가 팀적으로 좀 하향세를 탔었는데, 이번 에런 고든의 영입은 이 약점을 정확하게 메꿔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 시즌 그랜트보다 좋은 득점력에다가 수비력도 준수한 에런 고든은 이제 팀적으로 상승할 여지를 남겨준 게 아닌가. 그리고 덴버는 이 점을 정확하게 잘 판단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파이널 컨퍼런스를 위한 승부수를 던진 팀이죠. 마이애미 히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 히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2021년에 FA가 되는 야니스 안데도쿤보와 빅터 올라디포를 정주둔했어요. 그런데 야니스 안데도쿤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계약을 해서 아쉽게 됐고, 올라디포는 기량 하락으로 애매한 상황이었지만 결국 올라디포를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라디포를 영입하면서 에이버리 브래들리와 켈리 올리닉 선수, 그리고 22년 픽 수업 권리를 주면서 이제 했는데, 이 정도면은 올라디포가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이죠. 그렇죠. 이제 올리닉 선수는 이번 시즌 이제 기량을 엄청 하락하게 되면서 거의 YM에서 이제 쓰이지 않는 자원이고, 이제 에이브리 블레드리 선수는 저번 시즌에 이제 마이애미를 강력히 원하면서 팀에 합류했지만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좋은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물론 빅터 올라디포 선수가 부상 이후로 꾸준히 기량이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뭐 지미 버틀러와 같이 뛰고 이제 부담을 좀 덜어내고 플레이한다면은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마이애미는 이제 또 세크라멘토 상대로 이제 좋은 딜을 따왔는데요. 마이애미는 세크라멘토로 크리스 실바와 모아 클리스 선수를 보내면서 비엘리타 선수를 데려왔어요. 이 비엘리타 선수가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올레닉 선수의 완벽한 상위호환이거든요. 이제 슛거리도 길고 수비도 이제 괜찮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애미의 역시 팻 라일리 이제 구단주가 역시 일을 잘한다.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번 마이애미 히트의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대1 교환으로 선방한 트레이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토론토 랩터스의 트레이드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토론토 랩터스에는 이번 트레이드의 주역인 고든만큼 버금가는 카일 라우리 선수가 있는 팀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카일 라우리 선수는 팀에 잔류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이제 라우리 선수를 원하는 팀도 많았고, 이제 라우리 선수도 뭐 떠날 것 같다는 그런 이제 다른 데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엔 이제 라우리 선수가 아닌 이제 노먼 파월 선수가 이제 토론토에서 포틀랜드로 이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토론토는 이제 포틀랜드로부터 로드 니우드 선수랑 게리 트렌트 주니어 선수를 받아왔는데요. 이제 게리 트렌트 주니어 선수가 제가 보기에 좀 아까울 것 같긴 해요. 이제 포틀랜드가 이제 작년 버블에서 발견한 이제 인재이기도 하고 꾸준한 상승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트렌트 주니어 선수도 아까 말했던 그 이제 파이스 선수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이 선수 시즌 마지막 계약이 돼 있는데, 이제 활약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연봉을 좀 더 높여달라는 그거가 이제 포틀랜드가 부담이 되어서 이번 시즌 이제 계약을 포기하고 이제 트레이드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제 파월 선수도 근데 이번에 마지막 만기 계약이에요, 이번이. 근데 확실히 이제 트렌트 주니어 선수보다는 리딩도 준수하고 슛도 괜찮고 이제 즉시 전력, 그리고 이번이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토론토가 이제 유망주를 내어주면서까지도 파월 선수를 영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런 토론토의 행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드로잔 시대 때부터 쭉 동부의 강호로 유지해오던 팀이 토론토입니다. 근데 이번 시즌 급격히 무너지면서 이제 녹음 날짜 기준으로 동부 10등에 위치하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충격적인 딜로 유명하던 유지리 단장이라면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어떻게든 팀이 살아날 구멍을 찾을 것이고 이득을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생각보다 조용했고, 아까 말대로 이제
이번 시즌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던 파월 선수를 보내면서 트렌트 주니어와 후드를 받아온 게 다라면 이번 시즌 시작 전에는 강호로 예측이 되던 토론토가 조용하고 쓸쓸하게 이제 봄에 플레이오프를 치르지 못하고 시즌을 마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라우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즌 종료 후에 사인 앤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적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이 점은 계속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생각보다 너무 재미가 없었죠? 트레이드가. 네, 뭐 위게스 선수랑 이제 우브레 선수를 뭐 모두 다 트레이드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말이 있었는데 뭐 거의 움직임을 보여준 게 없어요. 예, 그냥 크리스 선수를 마케스 크리스 선수를 그냥 샌안토니오로 보내고 브랜든 워더메이커 선수를 샬럿으로 보내면서 그냥 사치세를 약간 절감하는 사치세가 좀 부담이 될 정도긴 했으니까 네, 그걸 약간 더는 정도로만 이제 트레이드를 진행하고 확실히 이제 많은 농구 팬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이제 약간 좀 아쉬운 움직임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냥 뭐 선전했다. 망하진 않았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냥 뭐 네. 부담만 덜어냈다. 네, 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오클라호마 시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삼각 트레이드가 이루어졌는데요. 필라델피아와 오클라호마 시티 그리고 뉴욕 이 세 팀이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이제 라우리를 영입해서 이제 백코트를 좀 강화하려고 했는데 안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로부터 조지 힐을 데려왔죠. 그쵸. 조지 힐 선수도 이제 라우리 선수보다는 아니지만 경험도 많고 이제 슛도 가능하고 수비도 좋고 이제 볼 핸들링도 좋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딱히 뭐 내어준 게 없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굉장히 선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삼각 트레이드 중에 이제 다른 한 팀인 뉴욕은 이제 퍼거슨 선수를 받았고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는 오스틴 리버스를 받고 토니 브래들리 선수를 이제 필라델피아로부터 받아왔는데 브래들리 선수도 이제 엔비드 백업 센터로 굉장히 쏠쏠한 이제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OKC가 딜을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합픽 2장까지 오클라호마 시티는 더 받으면서 이제 향후 7년 동안 1라운드 지명권이 17장, 2라운드 지명권이 20장으로 이제 7년 동안 총 37명을 이제 지명할 수 있는 그런 픽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클라호마 시티가 이제 지금은 뭐 비록 탱킹을 하면서 순위가 높진 않지만 이제 향후 제가 보기엔 지켜봐야 할 팀, 약간 재미있어질 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 생각해 봅니다. 약간 포텐이 오클라호마 시티 입장에서는 이제 아로포드 선수를 처분하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이제 아까 뉴욕에서 받아왔던 오스틴 리버스 선수는 당연히 이제 방출 수순을 밟았고 둘 다 탱킹 팀에서는 사실 쓸모없는 조각이기 때문에 처분이 베스트긴 하지만 호포드는 너무 비싼 계약, 그러니까 악성 계약이라고 하죠. 악성 계약이기 때문에 처리가 사실상 힘들었기 때문에 만약 호포드까지 처분에 성공했으면 이제 프레스티 단장은 굉장히 높은 신이라는 별명을 얻어도 이제 할 말이 없을 정도죠. 그리고 아까 희정 씨가 말한 대로 앞으로 7년 동안 37명을 지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프레스티 단장은 벌써부터 한발 웃음을 짓고 있다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의 미래는 굉장히 밝죠. 네, 거의 포텐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참 많이 감고 있는 팀이어서 이 정도면 거의 단장이 NBA 경기 보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중학교 경기 보러 다니겠어요? 네, 다음으로는 LA 아하하. 네, 감사합니다. 네. 우승. 네, 다음으로는 LA 클리퍼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승권이라 불리는 팀들 가운데 유일하게 재미있는 한 방을 터뜨린 팀이죠. 그쵸. 항상 고질적인 약점으로 이제 주목을 받았던 포인트 가드 자리에서 괜찮은 영입을 이뤄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라존 론도 선수를 애틀란타에서 루 윌리엄스 선수랑 2라운드 픽 2장을 대가로 영입을 했는데 사실 라존 론도 선수가 저번 시즌에 비해서 폼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 에이징 커브를 제대로 겪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5분 정도 경기 시간을 뛰고 있고 4리바운드, 3.5 어시스트, 야투 성공률 40% 정도 거의 은퇴 직전의 선수의 기록을 내고 있는데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의 선수의 케어나 뭐 팀적으로 위닝 멘탈리티 부여 등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나쁜 계약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라존 론도 선수를 너무 비싸게 데려온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루 윌리엄스 선수가 가치가 많이 낮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올해를 제대로 넘기기도 힘들어 보이는 라존 론도 선수를 미래 지명권 2장이랑 바꾼다는 것은 제 입장에선 이해가 잘 안 되는 계약이었습니다. 네, 앞서 말한 루 윌리엄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고향인 아틀란타로 돌아갔어요. 근데 예전에 LA를 떠날 경우에 은퇴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만큼 이렇게 트레이드를 같은 입장에서 조금 그
LA 클리퍼스 팬 입장에서는 아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다음으로는 댈러스 매버릭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팀이 프로 복귀 가능성이 좀 보이는 팀이죠. 네, 뭐 저번 시즌에 뭐 댈러스를 필두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거는 이제 별개로 이번 시즌은 이제 돈치치 선수가 이제 분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는 패배하는 그런 양상이 계속 반복됐거든요. 근데 뭐 이번 시즌 뭐 차츰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뭐 이번에 뉴올리언스로부터 뭐 레딕 선수랑 멜리 선수를 데려오면서 뭐 놈치치 선수 주변에 슈터를 배치하는 그런 전술은 이번에도 계속 보여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뉴올리언스는 댈러스로부터 이원드 선수, 제임스 존스 선수 2라운드 픽을 데려오면서 댈러스의 약간 짐을 그런 맡아주는 그런 식으로 트레이드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보스턴 셀틱스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보스턴 셀틱스는 그 바그너 선수를 데려왔는데 우선 보스턴에 없던 키가 크고 기동성이 좋고 슛도 되는 빅맨 유형이라서 팬들이 좀 새로운 기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고든이었으면 다홍치마였겠지만 2라운드 픽만 소모해서 포니에급 자원을 추가한 보스턴 셀틱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꽤나 훌륭한 트레이드가 아니었나. 그리고 보스턴 같은 경우에 지난 몇 시즌간의 컨퍼런스 파이널에 나간 팀 치고는 이번 시즌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 정도면은 전력 상승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포니에 선수 얘기를 잠깐만 더 해보자면, 이제, 포니에 선수 같은 경우에는 2라운드 픽 2장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선수가 절대 아니거든요. 계약 규모도 이제 연 1,700만 달러로 꽤 큰 편이고, 선수 자체 실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 이제 올랜도라는 한 팀에서도 주전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자원이었는데, 이제 보스턴에는 제일런 브라운이라는 부동의 주전이 있으니까 벤치 에이스로 뛸 포니에 선수인데, 포니에 선수를 벤치 에이스로 쓴다는 건 이제 거의 모든 팀이 부러워할 정도의 자원이 될 것이라고 확신이 듭니다. 네, 이렇게 트레이드 얘기를 마무리해보고 이번에 한 바이아웃 시장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바이아웃 시장에서 가장 재미있는 선수였던 안드레 드러먼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선수가 레이커스로 옮겨졌죠? 네, 그쵸. 드루먼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스타 경력도 있고, 리바운드 왕 경력도 있는 꽤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NBA 선수이면서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센터 재능 중 한 명이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리그 트렌드랑은 조금 거리가 먼 슈팅이 없는 빅맨이라서 약간 활용 가치가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이아웃 시장에서 헐값으로 팔려갈 선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레이커스에 합류가 되어서 르브론 제임스와 호흡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이제 레이커스 입장에선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르브론 네, 먼저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골밑에 레이커스 라인업을 생각해 보면 이제 골밑에 뭐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 그리고 드루먼드가 딱 이 세 명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어떤 팀이 와도 이 셋의 골밑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앞선에는 수비가 좋은 선수들도 포진해 있기 때문에 레이커스의 수비력은 현재 리그 최정상급이고 이제 차후에 말씀드린 이제 브루클린과 이제 엄청난 이벤트 매치가 많이 성사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제가 양보해드리는 보람이 있네요. 제가 딱 그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라마커스 알드리치 선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희정 씨가 말씀하신 브루클린 네츠에 합류하게 된 선수인데요. 우선은 브루클린은 올스타 출신이 그 알드리치 선수를 포함해서 6명이나 되게 됐어요. 뭐 케빈 듀란트, 뭐 제임스 하든, 카이리 어빙 등등 해서요. 저 지금 그쵸, 총 올스타에 뽑힌 건 횟수만 해도 지금 총 41회일 정도로 이런 팀은 역대급으로 없었다. 약간 그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제 알드리지 선수는 아직 이제 우승해본 적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우승을 해보려고 이제 1년 베테랑 미니멈 계약을 그리핀 선수, 이제 말씀 안 드렸지만, 그리핀 선수와 알드리지 선수가 이제 둘이 똑같이 1년 베테랑 미니멈으로 이제 브루클린에 계약을 했어요. 이번 계약을 보면서 확실히 생각이 든 게, 브루클린이 이제 확실히 이번 시즌에 우승을 마음에 먹고 네, 이번에 태권에 도전을 하려고 한 게 아닐까. 그리핀 선수와 알드리지 선수 물론 둘 다 노쇠화해서 예전과 같은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이제 그냥 있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되는 자원들이거든요. 이제 알드리지 선수는 아직도 1대1 능력은 건재하고 그리핀 선수도 받아먹는 능력만큼은 이제 출중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브루클린이 이제 동부는 쉽게 잡을 것 같고, 이제 파이널에서 레이커스와의 싸움을 이제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지, 그게 이번 2021 시즌의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녹음 되게 길게 했는데, 이제 NBA 트레이드 시장과 바이아웃 시장 정리했고, 이제 여러분들도 의견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녹음 때는 이제 새로운 얼굴 2명도 추가될 예정이니 더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녹음 여기까지고, 다음 또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